예전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면 요새는 어떻게 하면 완치까지 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연구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충분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EGFR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문기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전에는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약들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삶의 질뿐 아니라 생존 기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폐암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연간 폐암 발생자 수는 2000년에 13,000여 명에서 2023년에는 33,000여 명 수준으로 저희가 6대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암종들 중에 1위, 그 증가폭도 3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인 흡연율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5%포인트 정도 감소했지만 폐암의 국가암 검진 수검률이 그리고 15%포인트 정도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고위험군의 환자들에 있어 저선양 CT를 촬영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어서 병기가 낮을 때 많이 진단된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의 5년 생존율이 2000년도에는 15% 정도에서 2016년 통계에서는 33.3% 수준으로 주요 암종 중에서 생존율은 가장 나쁜 암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생존율의 증가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암종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소세포 폐암의 생존율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게 예전에는 폐암을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들도 의료진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면 요새는 어떻게 하면 완치까지 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분자생물학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에서 EGFR이나 ALK와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면서 그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했고, 이 약제들이 단순히 병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치료 전략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GFR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해보고, 수술한 환자에서 EGFR 돌연변이가 있다면 환자에게 어떤 치료 옵션이 있을까요? 수술 후 완전 절제가 된 EGFR 변이, 특히 엑손 19번 결손 혹은 L858R과 같은 돌연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암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거나 너무 초기에 수술을 했으면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전부터 진행을 했었던 백금 기반의 보조 항암 요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EGFR과 관련된 TKI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보조 요법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는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제를 하루 한 번 총 3년 동안 투여하는 요법이 대표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다우라라고 하는 임상시험, 무작위 대조시험이 그 근거가 되는 임상시험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러한 표적 치료제들은 많이 있었고 1세대 혹은 2세대 표적 치료제라고 부르는 지피티닙 혹은 얼로티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수술 후에 복용하는 연구들은 진행이 된 바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3세대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가 이러한 분야에서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한 최초의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다우라 연구의 설계와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완전 절제를 한 뒤에 병기가 1B기에서 3A기까지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EGFR 변이가 확인이 된 환자들을 680여 명을 대상으로 1대1로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군 그리고 위약을 복용하는 군으로 배정을 했고, 주요 평가 변수로는 2기와 3A기의 환자분의 무병 생존율, 그 기간을 재발이 없이 무사히 잘 지내는 기간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조 항암 화학요법은 허용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DFS, 즉 무병 생존 기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석군인 2기부터 3기까지의 환자분들은 24개월 시점에서 무병 생존율 90% 대 44%, 그리고 위험비 0.17로 재발 혹은 사망의 위험을 83%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 분석군인 1B기에서 3A기의 환자분들은 24개월 동안 무병 생존율이 89%에서 52%, 위험비
대비를 8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년 생존 분석 같은 경우에는 85%대 73%, 총 위험도를 5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효과까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뇌나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에 재발하는 억제 효과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즉 2년 동안 중추신경계의 무변 생존율이 98%대 85% 정도로 중추신경계의 재발 위험을 8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술을 한 뒤에 EGFR 변이가 있는 1B기부터 3A기까지의 환자들에게서는 3년간 타그리소를 복용을 하는 것이 전체 무병 생존 기간 또한 중추신경계의 재발 억제 또한 막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3세대 타그리소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크와 관련해서 어떤 약제가 있을까요? 알크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도 EGFR과 마찬가지로 수술만으로는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크 양성 폐암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젊은 비흡연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뇌전이 위험이 50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술을 한 다음에 백금 기반의 보조 항암 요법을 표준 요법으로 권고를 했었지만 그 생존 이득이 약 5% 내외로 제한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행된 연구가 바로 알리나 연구입니다. 완전 절제된 알크 양성 비소세포 폐암 특히 1B기부터 3A기까지의 환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표준 항암 요법을 내주기 하는 요법과 알레센자라고 하는 약을 하루 2번 2년 동안 복용하는 요법을 1대1로 비교를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평가 변수는 아까와 동일하게 무병 생존 기간이었고 이 연구 역시 중추신경계의 재발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무병 생존율이 2기에서 3기군에서는 93%대 63% 정도, 그리고 전체 즉 1기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93.6%대 63.7% 정도로 질병 재발 혹은 사망 위험률을 76%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피 수치의 상승 혹은 변비, 간 수치의 경미한 상승 수준으로 굉장히 좀 안전한 약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결과를 반영하여 수술 후 알크 양성 폐암 환자에게 2년간 알레센자 보조요법을 허가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술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EGFR 돌연변이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치료는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다우라 연구처럼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을 하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특히 림프절이 중격동 쪽에까지 있어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최근에 발표된 라우라 연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이 표준 치료 요법이었는데, 이후에 면역 항암제 더발루맙이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투여하는 퍼시픽 연구라는 전략이 생존을 연장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 퍼시픽 연구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에게도 EGFR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한 다음에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배경에서 시행이 된 연구가 바로 이 라우라 연구입니다. 이 연구 또한 3상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로 절제 불가능한 3기, 3B, 3C 스테이지의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환자분들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완료를 하고 질병 진행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타그리소 혹은 위약을 복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또한 주요 평가 변수는 무진행 생존 기간의 연장이었고, 위약을 복용한 군에서는 5.6개월 정도밖에 병이 진행되지 않고 유지가 된 반면에 타그리소를 복용한 군에서는 39개월 이상 무진행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시점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1년 무진행 생존율은 74%대 22%, 2년 무진행 생존율은 65%대 13%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역시 중추신경계 발생률에 대해서도 확인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위약을 투여한 군에서는 29% 정도가 중추신경계 재발이 있었던 반면에 타그리소를 복용한 군에서는 8% 정도만이 중추신경계 재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EGFR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중추신경계 재발 억제 효과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타그리소를 복용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12월부로 허가사항을 획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라우라 스터디에서는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기간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고 4기 암 환자분들과 비슷하게 질병이 진행되거나 혹은 허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전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고정된 기간만 복용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EGFR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항암 방사선을 하고 타그리소를 그냥 평생 드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기준 보면은 EGFR 돌연변이가 막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뭐 엑손 19번 결손이라든지 L858R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뭘 의미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EGFR 변이가 엑손 19번 결손 그리고 L858R의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엑손 19번 결손이라는 거는 19번째에 있는 엑손이 어느 정도가 없어져 버린 그런 돌연변이를 의미를 하고, L858R과 같은 경우에는 EGFR을 이루고 있는 그 단백질 구조에서 858번째에 들어가야 하는 염기 서열이 류신에서 R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이 된 그런 변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변이가 EGFR 변이 중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그 두 가지 변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 못하는 EGFR 돌연변이 환자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알크도 비슷한 식으로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라우라 연구처럼 대규모의 연구가 발표된 적은 없어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술에 표적 항암제를 하던 병들이 이제 수술 전 항암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런 표적 치료제들도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에서 네오 아다우라 연구라고 하는 수술 전에 타그리소와 항암제를 투여하는 연구에 대해서 초록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기부터 3비기에 해당하는 환자들 중에서 타그리소 더하기 항암 치료, 그리고 타그리소만 복용하는 군,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군, 요 세 군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 바가 있고, 수술을 한 다음에 메이저 패솔로직 리스폰스라고 하는 주요 병리적 관해를 확인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다음에 완전 관해, 즉 수술을 했더니 병이 없어지는 것은 항암제만 투여한 군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고, 타그리소와 항암제를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4%, 그리고 항암제만 단독 투여한 군에서는 9% 정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요소로서 림프전을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타그리소 그리고 항암 치료가 모두 병용된 요법과 타그리소 단독으로 시행한 요법에서는 50% 정도의 환자들이 종격동에 림프절이 있는 환자들을 림프절을 다운스테이지, 즉 림프절의 하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진단 당시에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거는 논문으로 게재가 된 바는 없어서 현재 당장 저희가 임상에서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 또한 앞으로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크 돌연변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상 연구긴 하지만 2개월 동안 알레센자를 먼저 복용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2년 동안 알레센자를 계속 복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40% 정도의 환자들이 주요 병리학적인 호전을 확인을 한 바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폐암 환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들이 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료 전략들, EGFR이나 알크 돌연변이 여부에 따른 맞춤형 치료, 그리고 수술 후 혹은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표적 치료제를 이어나가는 전략들은 실제로 환자분들의 재발 위험을 줄이고 생존의 연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치료법이 아직 보험으로 급여가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환자마다 병기, 전신 상태, 그리고 돌연변이의 종류, 그리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의 적합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구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충분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교수님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고, 환자분들께서 치료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 종양내과 의료진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GFR 앓크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에서 수술 후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홍문기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폐암에 관련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